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나서려면 숲을 보는 눈도 중요하겠지만 나무를 보는 눈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많고요. 같은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어느 동이냐, 어떤 아파트냐, 혹은 어떤 다세대 주택이냐, 이 물건에 따라서도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곳을 저희 쪽으로 콕 집어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현명한 대답을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도 함께해 주세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할게요. 네, 이영규 본부장 나와 계시네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 접수 받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2077-6356번 전화번호입니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02-545-7988번 문자로 글 남겨주시면 저희 또 챙겨드리죠.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356번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화 연결 지금 고르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2077-6356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가 않은데요. 자, 우리 오늘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미나 일정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입지 우수한 소형 아파트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전략 챙겨드립니다. 3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데요. 7호선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6번으로 예약 꼭 해주세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됐겠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끝자리 6356번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예. 풍년 대림아파트거든요. 예. 27평형. 예. 지금 매매해도 되는지 예. 그거 한 가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걸포동에 걸포동에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네. 34평형을 분양받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예. 네, 그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또 하나 더 살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서울이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네. 그쪽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으십니다. 네, 예. 전세나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포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는데 헌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네. 이제 지하철이 또 그렇죠. 개통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1월 달에. 그러면 먼저 제가 여쭤볼게. 걸포에 있는 한강 메트로자이에는 입주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전망이 괜찮으면 입주할 생각도 있어요. 아, 전망이 괜찮으면 입주하실 생각도 있고. 네네. 그러면 거기 입주하실 거면 대림 아파트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니, 지금 전세나 네. 매매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하철 들어온다 그래서 네네. 나중에 새를 놓을 수도 있고요. 아, 대림 아파트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네, 지금 한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평당 1,000만 원이 좀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현재 서울 경기도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연차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대림 아파트를 사셔도 좋을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걸포에 가서 메트로제까지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자,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이제 대림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하철역이 이제 앞으로 여기 뚫리겠죠. 네. 경전철이 뚫릴 거고 여기가 아무래도 예전에 김포에서 여기가 중심권이에요. 네네. 시청 있고 법원 있고 이런 곳이 원래는 이제 김포의 중심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연차가 오래될 수밖에 없겠죠. 네.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이 이제 이 주변 4호동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런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건데
대림 아파트 뭐 제가 어떻게 뭐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 상담할 때 김포 쪽을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 옆에 뭐 신이라고 영풍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바로 옆에 있는 대림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오래되다 보니까 전세가 비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 한 2억 5천에서 2억 7천 사이인데 전세가가 뭐 2억 한 3천 4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갭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과연 네. 이게 갭 투자했을 때 차익을 얼마나 볼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지역이 당분간은 가격이 오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네. 예,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김포의 예전엔 중심인데 그 주변으로 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데가 워낙 많잖아요, 김포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시면 풍무지구, 뭐 풍무 푸르지오 같은 거 들어올 거고, 걸포에 아까 분양받으신 메트로자이 들어오고, 또 한 4, 5년 전에 이쪽에 뭐 장기지구, 구례지구에서 한강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공급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포가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을 감당 못해서 뭐 미분양이 처음에는 많이 나고 뭐 장기 전세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때는 뭐 경전철에 대한 호재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구에는 뭐 비어있는 아파트도 많았는데 오히려 최근에는요, 이 김포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서울에서 그 서울의 뭐 비싼 가격을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삼송이라든지 뭐 다산, 미사 이쪽으로 가셨다면 이제 그쪽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눈여겨볼 만한 곳이 어떻게 보면 김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영등포, 마포에 김포라는 말까지 해서 뭐 삼포라는 말까지 들리는데 물론 뭐 가격을 봤을 때는 뭐 영등포, 마포는 서울권이기 때문에 많이 높은데 김포는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네네. 근데도 김포의 문제가 뭐냐?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 밑에 또 검단신도시가 있거든요. 네. 바로 붙어 있는 게 검단신도시인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스마트시티라는 대규모 업무단지가 뭐 두바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오기로 협약이 돼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인천시에서 좀 잘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만약에 스마트시티라는 대규모 업무단지가 들어왔으면 이 김포라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업이 무산되면서 검단시대도 뭐가 들어오느냐? 또 택지의 아파트, 주택들이 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포, 검단에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일단 기존 아파트들은 가격 오르기가 어려운 거고 그나마 이제 신규로 분양받는 아파트들, 청약이 조금 성공한 아파트들만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림 아파트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지금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사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이 아파트가 뭐 새롭게 변신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가격 상승을 이루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네. 메트로자이 몇 단지세요? 2단지요. 아, 2단지요? 그렇죠. 2단지가 제일 큰 규모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1단지, 3단지 이렇게 메트로자이 단지가 생기는데 여기는 뭐 청약 결과도 굉장히 나쁘진 않았어요. 네. 김포가 미분양이 낮지만 여긴 그래도 뭐 1.5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청약 경제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생겼는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건 1단지고 뭐 2단지라든지 3단지는 좀 먼 조망을 볼 수 있는 건데 혹시 최근에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알아봤어요. 예. 피가 한 뭐 3천에서 5천, 많게는 더 높이 붙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갖고 뭐 분양받으신 가격보다는 지금 현재 뭐 분양권으로 돌아가는 매매 가격은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김포에 거주를 하실 생각이시라면요. 네네. 대림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메트로자이에 거주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포도 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새 아파트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 경전철 역을 끼고 있으면서도 이 메트로자이라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이제부터는 이 김포 내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건 풍무푸르지오, 걸포 메트로자이 이 두 군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메트로자이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져도 별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네. 메트로자이가 올라가야지만 주변 아파트가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혹시라도 메트로자이가 조금 떨어지면 다른 아파트들은 더 많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김포에 거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대림 아파트에 뭐 1,000만 원 투자라고 해서 뭐 투자하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차라리 네. 차라리 메트로자이에서 그냥 새롭게 실거주 새 아파트에 하시면서 오히려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실 거라면은요 김포의 네. 아파트보다는 서울 강남권이나 이 중심권에 오셔서
다세주택 하나 사시는 게 더 이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는 알겠습니다. 네, 투자는 서울 쪽에 하시고 지금 네네. 새로운 아파트 분양 받으셨으니까 새 아파트에서 그냥 편하게 좀 주거 깨끗한 곳에서 실거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희 쪽에 한 표 드립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포 다녀와 봤습니다. 다음 분 또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건요. 저희 어디 갈까요? 네, 저 분당 시범단지 거주 목적으로 매수 시점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예, 연락드렸습니다. 예, 시범단지 살펴볼게요. 매수를 하신다고 네. 하셨죠? 네네, 한번- 매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부장님 전권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당 시범단지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거주 목적이고요. 네. 시범 우성, 삼성 한신, 네. 현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평대 초반이고요. 어쨌든 시범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평형대는 몇 평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30평대 초반이요. 30평대 초반이면은 한 8, 9억 하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분당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동네를 꼽으라면은 서울의 송파 그다음이 분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분당이 처음 조성됐을 때 분당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란 말이 돌았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 겪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8.1책에서 어쨌든 성남이 분당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가 가격이 막 오르니까 다시 규제가 들어갔는데 일단 분당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규제가 들어와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시범단지를 한번 지도 통해서 좀 살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여기 한신하고 우성하고 또 현대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세 단지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뭐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데 가격 차는 조금 나죠. 네. 네, 아마 한신이 제일 비싸죠. 네, 맞습니다. 서현역에 가까워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이유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단지 여기 가깝다는 거. 그 이유로 네. 비싼데 그래서 한신 같은 경우는 좀 9억이 넘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분당이 여기가 제일 처음 조성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성되는 어느 택지지구를 보더라도 시범단지가 가장 가격 향상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범단지는 최초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가의 분양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 뒤로 계속되는 분양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시범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서현동은 기본적으로 뭐 상권이라든지 뭐 중앙공원 있고요, 뭐 학군까지 완벽히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가격이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30평대가 지금 8, 9억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판교가 바로 근처에 있죠. 네. 근데 동판교 쪽에 30평은 지금 뭐 10억, 11억이 가고 있잖아요. 네. 네. 10억 넘는 걸로 알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계속 업무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2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교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IT 산업 그런 산업단지로 가꿔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판교 쪽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판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두 동판교에 사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할 곳이 저는 바로 이 분당 쪽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서현역이라든지 순회역 이쪽이 이제 좀 많이 갈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어떻게 보면 서현역은 이제 신분당선이 안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정자역이라든지 그 밑에 미금역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이유는 신분당선이 다니느냐, 신분당선이 안 다니느냐 그 차이였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서현역의 뭐 시범단지는 실거주라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파트가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오래된 단지들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 때 뭐 그런 환경이라든지 구조, 뭐 또 혹시 모를 뭐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사시려면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네. 새 아파트 중에서 저는 당연히 제일 비싼 걸 권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성이나 현대, 한신도 비슷한 가격이지만 그래도 한신이 역과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가격이 그런 정도의 차이는 계속해서 갭이 유지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신다고 하시면 한신 아파트를 권해드릴 거고요. 네. 이제 분당은 앞으로 이제 그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기로에 쓸 날이 좀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일단 분당이라는 곳이 재건축이 힘든 이유는 아시죠? 일단 층수가 한 2, 30층 되다 보니까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파크타운 같은 경우도 뭐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는 재건축을 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 분당 쪽은 앞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하신다고 하시더라도요, 제가 볼 땐 가격 하락 여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세요? 조금 더 완만한 상승 곡선을 충분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저는 무조건 찬성을 드리고요. 한 네. 뭐 4, 5년 더 기다리시면 혹시라도 리모델링이 전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매수하셔도 또 좋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너무 최근에 많이 올라서요. 네. 혹시 한 약간 이제 근처 단지에서 전세라든지 이렇게 살다가 네. 그다음에 한 2년이나 뭐 2년 이상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매수를 하는 건 어떤가 이제 그 의견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2년 후의 미래를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2년 후라고 해서 지금 형성되는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오히려 그렇군요. 2년 뒤에 리모델링 재건축 바람이 불면은요, 네네.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지금 뭐 한 1년 안에 막 2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겁을 내거든요. 작년에 네. 샀으면 7억이었는데 지금 9억에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싼 것 같고요. 네. 내가 팔 때가 제일 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서울 중심권, 뭐 분당까지. 저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분당 밑으로는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부동산 투자는 딱 분당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당은 제가 네. 볼 때 앞으로도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갈 일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무료 세미나 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입지 우수한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3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디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그 향후 전망을 듣고 싶어서요.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어떤 곳인가요? 저 안산시 단원구 고잔 2동 보자, 이동. 주공 아파트요. 예. 구단지 아파트. 구단지? 구단지 말씀하셨어요? 예,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그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 가지고 가야 15년째 된다는 고민하시나요? 15년째 매수했는데 예. 저 주위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폐건물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이 한 2, 3천만 원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 향후 전망을 듣고 싶어서. 예, 앞으로 한번 네, 내다보겠습니다. 예, 주공 구단지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공 구단지 되게 오래 보유하셨네요. 아니요, 한 3년 전, 4년 차가요. 아, 3년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근데 가격이 좀 내려가셔서. 예. 이게 현재 얼마나 해요, 아버님? 뭐 한 2억이 못 간대요. 저 한 2억 이평. 초반, 한 2억 천 이 정도 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는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크게 없죠. 예, 아직은 없죠. 15층짜리 고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층이다 보니까 뭐 예. 재건축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임대를 주고 계시는데 임대가는 한 2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전세 차이는 얼마 안 나죠. 아니요, 전세도 많이 내렸어요. 전세도 많이 내렸어요. 아, 예. 큰일이네요. 그럼 제가 지도통에 좀 세금물이 입주원통에 요새 그렇죠. 5월달 입주고 10월달 입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지금 좀 내려갔죠. 네, 제가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단지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생각대로 바로 앞에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죠. 예,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이 뭐 안산이라든지 안양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 신도시가 조성됐던 데가 어느덧 막 30년이 다 돼 가는데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순간 그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들어온 아파트들 뭐 옆에 파크 푸르지오, 뭐 센트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평당 한 1,600만 원만 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이 평당 1,600 가는데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 아파트들을 역전시키려면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똑같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말씀하셨다시피 중축입니다. 한 15층 이런 것들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힘든 거예요. 그 옆에 5단지 같은 경우는 5층짜리다 보니까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점이 좀 안 좋은 점이고, 그러니까 이 안산도 예전에 보시면 요 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밑에 있는 지역은 한 2000년 초반때 들어온 아파트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밑에 있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평당 한 1,200만 원, 1,300만 원밖에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에 있는 동네가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이 이렇게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들은 뭐 올해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 아파트들이 평당 1,600만 원 가는데 오히려 내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하면은요, 이 아파트랑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주공단지에다가 재건축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주공 구단지가 가격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이 택하실 건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거를 매도하시고 딴 데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가 새 아파트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아파트가 헌 아파트란 말이에요. 구단지뿐만 아니라 그 뒤쪽으로 있는 많은 아파트들도 굉장히 30년이 거의 다 됐고 낡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개발 압력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만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뒤에 있는 아파트들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은 아버님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당장 매도하시고 딴 쪽으로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가격은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도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4, 5년 더 기다리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 아니면 한 4, 5년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셔라.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여보세요? 네네. 신한산선이 개통,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안산선이 교통되면 당연히 안산 사람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저쪽 여의도 신길 쪽을 바로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4호선 갖고도 충분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안산 쪽에서 많은 바람이 불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더는 하락이 안 될까요? 뭐 더 이상 하락하기도 좀 어렵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밑에 와 있고요. 앞으로 그런 개발 압력만 좀 불어주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지금 바로 나 매도를 안 할 거다 하시면 한 4, 5년 정도 좀 느긋하게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단지 내가 초중학교, 그렇죠. 옆에가 고등학교 다 있고 교통도 좋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맞아요. 앞에 워낙 새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예, 매도하시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아니면은 한 4, 5년 정도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버님. 예, 시청자님 네, 좀 잘 알겠습니다. 선택 좀 내려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매주 토요일에 이영규 본부장님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고민들 이제 들어주시는데요. 어떤 얘기들 세미나에서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세요. 2018년에 투자 트렌드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왕이면 똘똘한 한 채를 하시고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쪽으로 많이 가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투자하셔서 2018년 뭐 규제가 들어와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 성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세미나 들으시고 또 1:1 상담 받으셔갖고요. 좀 본인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풀어보시고 또 앞으로도 좀 좋은 거 하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